순자는 게으르고 느려터진 남편 덕만이가 항상 못마땅했다. 그래서 자기 딸 춘심이도 그런 남자와 혼인을 해서 고생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순자야, 춘심이도 이제 홍기가 찼는디 언능 시집 보내야겠지 않겠냐잉. 아이고 덕자야. 말도 마라 지 애비 닮은 사람이랑 혼인할까비 그게 무섭다. 왜야? 덕만 오빠 정도면 잘생기고 힘빼나 쓰지 않냐? 성격도 부드럽고 차분해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디? 생긴 게 멀쩡하면 뭐하냐 게을러 빠져가지고. 살림은 내가 거의 꾸려가는데 뭐만 시켰다 하면 여유만 많은 게 나중 되면 내가 다 하고 있더라야 아주 천하태평이요. 나는 그런 사람은 사윗감으로 딱질색이요. 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윗감으로 좋은디야? 그래도 성격 급한 애들이 뭐든지 행동도 빠르고 실속 있게 살아가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구먼. 그러면 갑수는 어쩌냐잉? 걔가 우리 동네에서 성격 급한 걸로 둘째 가라면 섭섭할 놈인디. 그래? 그러면 덕자야 네가 말 한번 해줄 수 있겠냐? 내가 그래도 내 눈으로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잉. 그러면 내가 언질해 놓을 테니까 2, 3일 정도 기다려봐라잉. 그렇게 순자는 덕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 누가 찾아오지 않겠는가? 아이고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덕자 아주머니한테 전해 듣고 왔습니다. 저를 사위 삼고 싶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또 제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미리 찾아와 불었잖아.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근다고 이 밤에 찾아와 본대요? 덕자가 한 2, 3일 걸릴 거라고 하더만. 아이 뭐 그렇게 시간 끌 필요 있습니까요? 덕자 아주머님께서 원체 좋으신 분이라 믿을만 할 것 같아서 바로 와불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혼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 벌써 어머님이라고 하는 게 성격 급한 거 하나는 진짜로 마음에 쏙 들어불구만. 지가 원체 성격이 급해가지고 할 일을 뒤로 못 미룬단께요. 그러면 아예 오늘 한번 봐보고 장가갈지 말지 바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요? 역시 성격이 시원시원하니 좋네잉. 그러면 그라고 합시다. 그렇게 갑수와 춘심이는 빠르게도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순자는 혼인만 시키면 갑수의 급한 성격 때문에 자식도 바로 낳고 다음 일들은 걱정할 것이 없을 줄 알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춘심아, 너그 서방 요새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냐? 아니요. 딱히 뭐 그런 거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혼인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애기 소식이 어째 없대? 너희들 설마 나 몰래 자식을 안 낳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아이고 어머니, 언능 애기를 가져도 모자랄 판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응, 너그 무슨 일 있냐잉? 밤에 거사를 치룰 때마다 문제가 있긴 한디요. 뭔 문제가 있는디야? 아야, 답답해 뒤져불겄네잉. 어째 내린 거는 너그 아버지 꼭 닮아가지고 얼른 말을 해보란께? 거사를 치룰 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갑수씨 혼자만 흥을 내버리고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리는데 자식은커녕 저는 혼인하고 여적 재미도 한번 못 봤단께요. 갑수씨가 참말로 여러모로 성격이 급해불더라고요잉. 봉섭은 벌써 5년 동안이나 과거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었으나 올해에도 과거에 낙방하고 한 달 만에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식이 너무 상심마쇼잉. 거시험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잉. 꾸준히만 하면 그래도 곧 합격할 거라 믿는단께라. 내 당신한테도 그렇고 매번 신세지고 있는 당신네 처가한테도 인자는 면목이 없구먼. 이거 책이랑 다 태워불고 인자 깔끔하게 포기하고 농사나 지으면서 삽시다잉. 그래도 남정네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불어야지. 뭐 당신이 당신 편하자고 그렇게 공부한다고 하여? 다 같이 잘 살라고 그러는 거제. 내 오늘은 고깃국 끓여다 줄라니께. 그거에다가 뜨뜻하게 식사하시고 내년도 힘내보소. 이복에 춘심이 마누라. 내 당신밖에 없구먼. 다음 날이 되어 춘심은 친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길에 나서는데 아따 친정까지 가는 길이 50리가 넘는디. 당신이 매달 한 번씩 고생하는구만. 이번에는 얼마나 있다가 오는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있으니께. 한 사흘은 있다 와야 하지 않겠어? 거식이나 없다고 밥 거르지 말고잉. 착실하게 글 공부하고 있으소. 당신 덕분에라도 내가 빨리 합격해야지. 장모님한테는 항상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시고 몸 조심히 다녀오시게나. 춘심은 친정의 도움을 위해서 매달 며칠씩은 꼭 친정에 다녀왔고 그런 춘심의 몇 년 동안의 꾸준한 내조에 봉섭은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한양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는가? 원매, 그라고 기다리던 급제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달음에 한양에서 우리 집 가정 왔구만. 마누라가 친정 갔나 보구마잉. 한시라도 빨리 과거 급제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봉섭은 혼인한 이후 한 번도 들르지 않았던 처가에 찾아갔고 원매,
우리 사화 아닌가? 이것이 도대체 몇 년 만인가잉? 장모님, 제가 혼인하고 여적 한 번도 못 찾아뵈어서 참말로 죄송합니다잉. 인자 과거에 딱 급제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란디, 혹시 우리 마누라가 이곳에 안 왔단가요? 춘심이라면 자네한테 시집가고 단 한 번도 이 짝에 온 일이 없는디? 무슨 일 있단가? 아, 아닙니다요. 지가 뭔가 착각한 것 같구만요. 50리나 되는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던 봉섭이는 부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다시 동네로 돌아가 친구 덕파리와 주막에서 만났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다잉. 마누라가 그동안 친정에 안 갔으면 어딜 갔단 말이오. 봉섭이 자네, 그것이 말이오. 응? 덕팔이 니는 뭐 좀 알고 있냐? 너가 이제 과거를 급제했는께 하는 말인디. 사실은 춘심이가 옆마을에 호래비로 살고 있는 김부자 댁에 드나드는 것을 본 사람이 많아야 거시기, 거 옆마을 천석군 김부자님 말하는 것이오? 그 집이 마땅께 마을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몇 있을 건디. 원체 춘심씨가 네 내조에 열심인께 아무도 말을 못한 거제. 무엇이라고야? 덕팔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봉섭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옆마을 김부자의 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다. 하지만 막상 김부자의 집 앞에서 쉽사리 들어가지는 못하였는데 가만 있어봐라잉. 내가 지금 들어갔는디 진짜로 우리 마누라가 있으면 나는 인자부터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봐야 하냐잉. 그러고 우리 마누라는 또 나를 어찌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틀 후 춘심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엄매, 서방님, 언제 돌아왔단가? 어제 밤에 돌아왔구먼. 자네 친정에 다녀왔는가? 당신이 한양에서 돌아오면 만난 것 해주려고. 내가 친정에서 또 돈을 받아가지고 왔제잉. 마누라, 내가 인자 과거에 합격했는께 더 이상 친정에는 가지 않아도 되네잉. 인자 우리도 돈 걱정 없이 한번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그렇게 봉섭은 평생 동안 김부자의 이야기는 마음에서 꺼내지 않고 춘심과 백년해로를 하였다고 한다. 동네에서 소문난 옥녀인 갑순이는 어려서 부잣집에 시집을 갔지만 마흔도 되기 전에 과부가 되어버렸고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내려니 답답한 마음에 소문난 중매쟁이를 찾아갔다. 자네가 짝을 그렇게 잘 맞추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내 찾아왔네. 제가 이 바닥에서 맺어준 인연만 해도 어마무시하제라. 거짓부렁 좀 보태서 저를 안 거치고는 혼인을 할 수 없을 정도란께요. 혹시 원하는 남정네 조건이 있을까요? 거두절미하고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병강세를 찾고 있네. 마님이 앞만 봐도 재혼 같은디 혹시 남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같은 게 있단가요? 재혼이 맞기는 한디 혜택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한단가?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제라. 재혼길이면 그래도 남자한테도 좋은 그런 혜택 하나는 있어야 한단께요. 더군다나 마님은 젊은 병강세를 찾는 데다가 막상 또 그런 병강세를 찾는다 해도 그냥 반들도 젊고 이쁜 아가씨들한테 장가들라고 하지. 나이가 많으면 힘들단께요. 그럼 나를 만족시켜서 혼인을 하면 내 그 자리에서 재산의 반을 넘겨줄 수도 있지. 이 정도 혜택이면 사람이 모일만 한가? 아따 그 정도면 제가 힘닿는 대로 한번 찾아볼 수 있제라. 그러면 마님이 말하는 최고의 병강세란 어떤 면에서 최고를 말하는 겁니까요? 최고의 병강세면 최고의 병강세지. 남사스럽게 그런 것도 알려줘야 한단가? 제가 그래도 자세히 알아야 딱 맞는 병강세를 소개시켜 주지라. 뭐 시간이나 밤기술, 크기 이런 거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합니까요? 밤기술이야 내가 원체 뛰어나니까 상관없고 크기가 아무리 좋아봐야 시간이 짧으면 쪽과 거시기 하제. 시간이 좀 길었으면 쉽네. 그러면 딱 맞는 사내가 있제라. 아랫동네 덕삼이라고 걔가 거의 3시간을 넘게 한다고 합디다. 3시간이라고라? 웜의 그 친구 참 대단하네잉. 언제 만나볼 수 있단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봐야지. 아따 뭣이 그리 급하다요? 내가 덕삼이한테 전해서 마님 집으로 찾아가게 할 테니 돌아가서 좀만 기다려 보쇼잉. 그렇게 중매쟁이는 갑순이와 헤어진 후에 바로 덕삼이를 찾아갔는데 아야 덕삼아, 원매 중매쟁이 아줌마 아니요. 여긴 우짠 일이시대요? 좋은 소식 있어 왔제잉. 너도 이제 장가 가야 하지 않겠냐? 장가 가기는 해야 한디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쪼까 있어서 아직 돈 좀 벌어야 됩니다요. 아야 그런 걱정은 하덜 말어야. 내가 네 돈 문제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찾았단께. 엄마 그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요? 저 윗동네의 갑순이 마님이라고 돈 많은 부잣집 과부요. 그래도 저는 아직 초혼인데 조금 그렇지 않을게라. 아야 네 처지에 뭐를 따지냐잉.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니까 우선은 그 집 한번 가보고 생각 좀 해보란께. 그건 그라고 니 한 번 하는디 3시간은 넘게 한다는디 거시기 그거 참말이냐? 아, 그거 춘자 아주머니가 그러세요? 아따, 그 아진 별말을 다 합니다요. 원체 안 믿기니까 그라제잉. 거시기 내일 중으로 해서 갑순이 마님네 한번 가봐라잉. 네,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덕삼이는 갑순이 마님네를 찾아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고 다음 날 갑순이 마님은 잔뜩 화가 난 채로 중매쟁이를 다시 찾았는데 야, 이거사 네가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아니 오자마자 이렇게 화부터 낸대요. 화가 안 나게 생겼냐? 네가 중매 잘한다고 소문 듣고 비싼 돈 내고 왔더니 뭐야 이것이? 내가 팔이 저려서 지금도 손이 안 펴진단께 손이. 원매 간밤에 덕삼이랑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팔은도 어째 그리 저리다고 한단가요? 그려. 엄밀히 따지면 네가 거짓부렁은 안 했지. 덕삼이 놈이 진짜 3시간 동안 해불더만. 그란데 이거사 무슨 놈의 거시기가 세우는 데만 2시간 59분이 걸린다냐? 세우는 데만. 덕팔이는 과거를 보기 위해 한 달이나 일찍 한양으로 향했다. 그리고 한양의 한 주막에서 이런저런 자비를 도와주면서 무료로 숙식을 해결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아야, 덕팔아, 너는 아침부터 일어났으면 싸게 장사 준비를 할 생각을 해야지. 뭐하다가 인자사 기어 나오냐? 새벽에 일어나서 책 좀 보았더니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요.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요. 아야, 덕팔아.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가 있게 빨리 행동해야지. 그러면 나는 거시기 춘삼이네 다녀올라니께. 너는 여기서 일 준비하면서 밥값하고 있어라잉. 어르신 다녀오셔요. 저 양반이 또 아침부터 노름하러 가는구마잉. 덕팔아, 저 양반 말 너무 담아두지 말아라잉. 아니 어르신 말씀이 틀린 거 하나 없단께요. 요즘 같은 시상에 알지도 못하는 저를 한 달이나 먹여주고 재워준다는디 지도 열심히 일을 도와야제라잉. 장사 준비랑 그런 것은 내가 할 텐께. 니는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라. 네가 공부하려고 한양 왔지 여기서 일하려고 왔다냐. 말숙이 아주머님 참말로 고맙습니다요. 제가 나중에 급제하면 꼭 신세진 거 아니질랍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을 3일 앞둔 어느 날 밤 덕팔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막의 조그만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말숙이 아주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요? 그놈의 영감탱이가 기어코 이번 달 모아둔 돈을 들고 또 노름하러 가불었구만. 내가 아주 못 산다. 웜에 흥섭이 아재가 돈을 들고 가불었어요? 아따 아주머니 겁나게 상심이 크겄는디 괜찮습니까요? 내가 천생에 뭔 놈의 죄를 지어서 저런 양반을 만났을까. 나도 덕팔이 총각같이 건실하고 착실한 그런 남자를 만나야 했는디 말이여. 웜에 아주머니 이것이 뭔 일이래요? 내가 맨 인간 같지 못한 놈하고 살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외로워서 그려. 외로워서. 덕팔이 총각도 나를 거부할 참인가? 덕팔과 말숙은 흥섭이 노름을 하러 집을 비운 날 진하게 거사를 치르고 그 다음 날 아침 덕팔은 나중에 신세를 꼭 갚겠다는 편지를 한 장만 남겨두고 몰래 주막을 떠났다. 그 후 덕팔은 과거에도 합격하고 관직에도 오를 수 있었는데 덕팔이 주막을 나온 지 20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다. 거시기 어르신, 한양에서 이모님이 찾아오셨다는디라? 이모님? 나한테는 이모님이 없는디 이게 무슨 일이란가? 그래 일단 얼른 들라고 하셔라잉. 덕팔이 총각, 잘 지냈는가? 원매 인자는 총각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나저나 나 알아보겠는가? 원매 말숙이 아주머님 아니요? 이것이 뭔 일이란가? 자네가 과거에 급제하고 성공했다는 소리 듣고 그래도 얼굴은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염치 불구하고 한 번은 찾아와 봤제잉. 아이고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아주머님한테 덕본 것도 많이 있고 꼭 한번 찾아보려고 했었는디 일하고 만나게 되는구만. 그렇게 덕팔은 아주머니를 모시고 지내고 있는 고을을 관광시켜주며 후하게 대접하였고 그 다음날 말수격 씨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옆에 내가 밥도 안 해놓고 아픈 나를 두고 이틀이나 집을 비워? 거시기 오랜만에 덕팔이 만나고 왔소. 당신이 만날 술에 취해 있으니 내가 어딜 가든 신경 안 쓰는 줄 알았지. 덕팔이라고 함은 그 한 20년 전에 공부한다고 여기서 한 달이나 무전취식한 놈 아니여. 일도 제대로 안 도와주고 과거에 급제하고 성공했으면 지가 한 번은 얼굴을 비춰야지. 고얀 놈의 자식이. 이번에 가니 여기저기 관광도 시켜주더만.
그라고 인자는 당신이 약해지고 나를 때릴 힘도 없어졌으니 하는 말인디. 덕팔 총각이 떠나기 전에 나랑 하룻밤을 같이 보낸 일이 있었는디 말이여. 그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랬는간 내가 돌아가는 길에 돈을 100냥이나 챙겨주더만. 멋이라. 저 멍청한 여편네가 한 번 자놓고 100냥을 받을 정도면 두 번을 잤었으면 200냥을 받았을 것인디. 그러니까 서방질도 봐가면서 할 수 있을 때 좀 많이 좀 해두지. 일생에 도움이 되는 게 없구만, 일생에. 봉섭과 덕삼은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인데 어느 날 둘은 길에서 만나게 되었다. 아이고 덕삼아 어디 가냐잉? 내년 과거 시험 준비한다고 집에서 글 좀 보다가 답답하니 산책하러 나왔지. 너는 어디 가는 길이냐, 봉서봐. 그것이 덕삼아 내가 분명히 부모님한테 부탁받아서 뭔 일을 하러 가고 있었는디 니를 만나면서 깜빡해버렸다야. 아야, 니는 옛날부터 깜빡깜빡하더만은 아직도 그거 못 고쳤다잉. 그나저나 덕삼아 네 거시기 오늘 한가하면 우리 집 안 올텨. 아 글씨 우리 아버지가 몰래 숨겨놓았던 인삼주를 발견했다니께. 원매, 아따 니는 다른 것은 다 깜빡하면서 그런 거는 또 안 잊어먹는구만. 그런데 너네 부모님은 집에 안 계신다냐? 오늘 이모네 가셔서 내일 오신다고 했단께. 집에는 누나밖에 없구만. 그렇게 둘은 봉섭의 집으로 향하였고 봉섭의 집에는 봉섭의 누나인 봉순이만 있었는데 누나 여기는 내 친구 덕삼이요. 누님 안녕하십니까요? 아니, 엄청 이쁘신데? 친구 누나한테 이런 생각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얼굴하고 몸매 둘 다 완전 작살나보네. 봉섭이 친구 중에 이런 잘생긴 친구가 있었구만. 거시기 누나는 누나 방에 가서 있어라잉. 여기 덕삼이랑 나는 오늘 학문에 관해서 이야기할 게 많다니께. 아야, 무슨 놈의 학문은 학문이여. 맞다, 네 오늘 이모네 간다고 안 그랬냐? 부모님들 전부 이모네에서 농사 도와준다고 너까지 해서 오늘 다 거기서 자기로 했자녀. 아 맞다잉. 뭘 깜빡했는가 했더만 아까 이모네 가는 길이었구만. 아야 덕삼아 미안한디 나 먼저 가야겠구만. 늦으면 우리 아버지한테 또 매타작 당한단께. 하이고 자는 세상 우째 살라고 만날 저라고 정신이 없을까잉. 덕삼이 니는 어떻게 할래? 그래도 봉섭이랑 놀라고 왔는디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냐? 아, 사실 봉섭이가 오늘 아버지가 꽁쳐놓은 인삼주가 있다고 해서 왔는디. 뭐 저는 인자 들어갈랍니다, 누님. 여기까지 왔는디 가기는 또 어디를 가냐. 이왕 온 거 나랑 그 인삼주 마시자. 내가 어디 있는 줄 안다니까 잠깐만 있어봐라잉. 그렇게 덕삼이와 봉순이는 집에 인삼주를 마시게 되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야 뭐시여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님, 어제 일 진짜 기억 안 나세요? 나랑 니랑 우째 내 방에 있는 거냐고. 저희가 어제 술 마셨잖아요. 근데 누님이 많이 취하신 것 같아가지고 방에 가고 싶다고. 내가 방에 가고 싶다고 했다고? 네, 기억 안 나신가요? 너 지금 내가 기억 안 난다고 시방 거짓말하는 거지? 아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누님한테. 제가 누님 없고 방에 모셔다 드렸을 때 저 힘들어 보인다고 잠깐 쉬었다 가라고 하셨잖아요. 너 지금 내가 기억 안 난다고 막 지어내는 거 아니야? 저도 진짜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거식이 뭐냐, 방에 호롱불도 제가 꺼드리고. 그 호롱불 내가 끈 걸로 알고 있는디? 누님 기억 안 나신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머리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보네. 그리고 나서는? 불 끄자마자 누님이 저를 밀치고 제 윗도리부터 벗기고 그 다음 아랫도리를 벗긴 다음에 잠깐만 아랫도리를 먼저 벗긴 거로 알고 있는디. 누님 기억나시죠? 아니 내 습관이 그래야. 지금 기억나셔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내가 바지를 먼저 벗기더라고. 아무튼 덕삼이 너는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난다잉. 하이고 누님 저도 한 개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다고야? 내가 다 봤는디야?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덕삼이 네 왼쪽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는디야? 저기 누님 죄송한디 솔직히 기억나시지라? 춘심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벌써 3년이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유명한 병강세 덕삼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여? 우리 동네에서 아주 힘이 시기로 유명한 덕삼이 총각 아니여. 춘심이 아주머님 안녕하십니까요? 어디 가십니까? 오전에 밭일 좀 하다가 이제 참거리 만들라고 집에 좀 가고 있네. 그나저나 우리 덕삼이 총각은 보면 볼수록 거시기가 무르익어불구마잉. 동네에서 아주 처자들이 덕삼 총각만 찾는단께. 하이고 나중에 무슨 부탁을 하시려고 그러고 띄워주십니까요? 그나저나 춘심이 아주머니 저는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 볼랍니다잉.
아가, 길에서 뭐하고 앉아있냐? 아이고,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밭일하다가 참거리 만들라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란께요. 내가 말이여. 들으려고 들은 것은 아닌디 말이여. 이미 시집을 간 처자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정네랑 그러고 천박하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정신이 나가본 거 아니여? 네, 어머님 그것이 오해란께요. 덕삼이 총각이랑은 그래도 원체 허물없이 친한께 말을 그렇게 한 건디. 어디서 변명이여, 변명이. 잠깐만 내가 일하고 한눈을 팔면 저것이 금방 서방지랄 애기구만. 너 내가 앞으로 지켜볼라니까는 처신 차려라 아주. 그 일이 있은후로 춘심의 시어머니는 춘심을 항상 따라다니며 감시했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줄곧 답답함을 느낀 춘심이는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잠깐 산책을 하러 나왔고 원매 덕삼이랑 고거 농 한번 잘못 쳤다고 아주 사사건건 따라댕기면서 못 살게 구네잉. 춘심아 아침부터 뭐 하냐잉? 얼굴이 우째 그렇게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다냐? 그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춘심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웃집 노파에게 말해주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마잉. 그란디 니네 시어머니도 참말로 웃겨불구마잉.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겐 나무란다드만 그 말이 참말이구만 참말이요. 네? 그것이 무슨 말이대요?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단가요? 고 가시나가 말이요. 전에 다른 곳에서 시집을 갔었는디 거기서 서방지를 해서 소방 맞고 쫓겨나서 새벽에 우리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지금 니네 시아버지가 데려왔자녀. 완마, 할머니 그것이 참말이대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아이고 참말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소방 맞고 그람은 마을 당산나무 아래에 있다가 제일 먼저 거기를 지나가다 데려온 사람이 임자였단께.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춘심은 틈틈이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어머니가 춘심에게 잔소리를 시작하는데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셔요. 진짜로 며칠 동안이나 해도 너무하십니다요. 아가, 너 지금 나한테 말 대꾸 하냐잉? 어른이 말하면 잘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들어야지. 지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말로 거시기 하지만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아주 상당하셨더만요. 응? 그게 네 무슨 말이냐잉? 저야 뭐 덕삼이 총각이랑 말한 게 다인디 어머님은 서방질하다가 소방 맞고 당산나무에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거길 지나간 시아버님이 데리고 왔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서 어쩜 저한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요? 엄마야? 그것을 아는 것은 옆집 할망구밖에 없는디. 그 할망구가 노망이 나불었나? 어디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헛소리를 남의 며느리한테 한다냐? 원매, 그럼 어머님 그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래요? 아이고야, 어머님 죄송해요. 찰떡같이 그 할머니 말만 듣고 어쩐지 어머님이 그럴 분이 아닌디 이상하다 생각했다니까요. 그려 아가 알면 되었다. 내가 거시기 소방 맞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있었는디. 먼저 지나가는 남정네들이 전부 부실해서 내가 나무 뒤로 숨어 있다가 소문난 병강세인 느그 시아버지가 지나가니 그제서 나무 앞으로 나왔제잉.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니네 시아버지가 나를 데려온 게 아니라 내가 느그 시아버지를 고른 거라 이 말이요. 춘심이는 오남매 중 막내딸로 위로 4명의 오빠들만 있어서 부모님과 오빠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아 세상 물정 모른 채로 자라게 되었는데 춘심아 얼른 나와라 아침에 야제. 어머니 저 오늘은 아침 안 먹으려고요. 뭔 소리 하냐 시방. 그러면 아침 준비는 어떻게 하고? 네, 저 오늘은 생각이 없어서 아침은 안 먹으려니까 아침도 안 할랍니다. 춘심아 네가 안 먹더라도 가족들 먹을 밥은 해야지.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집 갈라고 그래? 어떻게 가긴요? 걸어서 잘 가면 되죠. 네 좋은 말로 할 때 그 말꼬리 잡는 못된 버릇 그거 그만해라. 왜 그래요? 오빠들은 다들 좋아라 하시던데요. 오냐오냐 곱게만 자란 춘심이는 말끝마다 눈치 없이 말대답을 하곤 하는데 춘심의 어머니는 춘심이가 시집갈 나이가 되자 후일에 시집살이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춘심아 너도 잘 지내제? 네, 그럼요. 아주머니는 나날이 젊어지시네요. 언니라고 할 뻔했단께요. 웜에 아줌마가 지금 줄 것도 없는디 그러고 말을 이쁘게 하냐잉. 그나저나 너는 참 인사성도 밝다. 너 같은 며느리 하나 뒀으면 죽기 전에 소원이 없겠다잉. 그것이 소원이라면 빨리 이뤄드려야죠. 어차피 오래전부터 덕팔씨랑 제가 만나고 있었으니까. 이참에 서로 인사드리시게요. 웜매 네가 우리 덕팔이랑야? 순자의 눈에 춘심이는 모난 구석 없이
해맑고 순진한 아이라 마음에 들어했고 춘심의 어머니는 춘심이 시집살이를 살짝 걱정은 했지만 워낙 순자가 춘심을 이뻐했기에 순자네 집에 시집을 보내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순자의 둘째 아들 덕파리에게 춘심을 시집을 보냈고 춘심아, 요새는 해도 짧은데 이따가 바느질거리도 싸게 해야 쓴다잉. 어머니, 해가 짧기는커녕 둥글고 크기만 한디요? 아가 내가 말하는 해가 짧다는 것은 겨울이 되어서 낮 시간이 줄었다는 말이여. 어머니, 당연히 농담이죠. 제가 몰랐겠어요? 아따 진짜로 웃겨본다잉. 요새 젊은 것들 머리는 참 비상해 불구만. 너는 동지서딸 긴긴 밤에 그런 생각 하느라고 잠도 못 잤겠다. 요즘 밤이 길다니요? 어저께 밤 한 바구니를 사왔는데 동글동글하기만 하던데요. 그래 아가 그만해라잉. 우째 어른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한 말도 지지 않아 보냐? 그거야 당연히 한 말을 지나 두 말을 지나 무거우니께 한 말도 안 질라고 그러죠. 그래 아가 네 말이 맞다. 다 맞아. 맞기는 무슨 말이 맞다는 말이단가요? 무슨 아이고, 말이 맞기는? 참 맞는 말이 맞다고야 이은연아. 덕삼이와 덕파리는 태어날 때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불알 친구인데 어느 날 둘은 길에서 만났다. 덕팔이 어디 가냐잉? 거시기 나무랑에서 좀 팔아다가 인자 들어간다야. 우리 덕팔이가 아주 용돈벌이에 열심이구먼. 거시기 덕팔아, 내가 최근에 괜찮은 용돈 받는 방법을 알아냈는디 말이여. 이게 제법 잘 통해서 꽤나 짭짤하더란 말이지. 그게 무슨 방법인데 그러냐? 나도 좀 알려줄 수 있다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알려줬는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덕팔이 너한테는 알려줄게잉. 거시기 주변 어르신들한테 말이여. 몰래 다가가서 나는 다 알고 있어라잉 이렇게 말만 하면 다들 아무 말 없이 용돈을 주더라 이 말이여. 그것이 무슨 말이 돼? 진짜로 그런 게 통한다고야잉? 아야, 네 속고만 살았냐잉. 아따, 세상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기 싫은 그런 비밀 하나씩은 다들 가지고 있단께. 그래야잉? 그러면 믿져야 본전인디. 나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쓰겄다야. 그렇게 덕파리는 덕삼이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방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그래 덕파리 거시기 나무 하다가 왔냐잉. 저녁 묵어야제. 거시기 어머니 있잖아요잉. 지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뭐시야? 거시기 더 덕파라. 내가 이놈 한양 줄라니께. 지발 부탁인데 너그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어라잉. 아이고 어머니 걱정 마셔요. 지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입을 꽉 다물고 있을 거라니까요. 덕파리는 덕삼이가 한 소리가 완전히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님을 깨달았고 밖으로 나가 마당에 계시는 아버지를 발견했는데 덕팔이 어디 나가냐잉? 아버지 거시기요. 지도 거시기 다 알게 되어 불었습니다. 뭐시야? 너가 엄마도 알고 있냐? 아직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단께요. 덕팔아잉. 그러면 내가 두냥 줄랑께는 너가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는 안 된다잉. 아이고 아버지 지 입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원매 덕삼이 그놈아가 헛소리 한 건 줄 알았는디 이게 진짜로 되는구만 진짜로. 그렇게 자신감을 얻은 덕파리는 그 다음날 아침 매일 같은 시간 집 앞을 지나가는 동네 상인 아저씨를 발견하였고 거시기 아재 있잖아라. 원매, 우리 덕팔이 아니요. 잘 지내고 있제잉? 아재 거시기요. 사실 나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원매야, 덕팔이 네가 드디어 알아버렸다냐? 그러면 이놈이 자식아, 얼른 이 아버지 한번 안 안아주고 뭐하고 앉았냐? 춘심이는 어느 날 길을 가다 막역한 사이인 덕자를 만났는데 춘심이 아니여? 읍내에 장 보러 가냐 춘심아? 잉, 덕자야. 아이고 이놈의 우리 서방이 밤에 통 힘을 못 써가지고 약이라도 한 재 지어보려고 약방에 가는 길이다. 원매, 춘심이 느그 서방의 힘을 제대로 못 쓴다고야? 하이고 그러면 요즘은 밤에 통 심심하겠구마잉? 내가 밤에 우리 서방하고 언제 별을 봤는지 인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니께. 원체 밤에 적적하다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나도 책이나 읽어볼까 할 정도구먼. 맞다야, 밤일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디 말이여. 너네 집하고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새로 이사 온 흥섭이 아재네 알제? 그 아재가 글쎄 엄청난 병강쇠라드만. 뭐시야? 그 새로운 부자댁 말하는 것이요? 보니께 안악들이 거기 가서 쌀도 꾸고 좀 그러는 것 같드만. 내가 명자한테 들어보니까 얼굴이 좀 반반함은 쌀 빌릴 때 그 아재가 음흉하게 쌀로 갚을래 아니면 그냥 몸으로 때울래 그란다드만. 그런 뒤 몸으로 때운 가시나들이 그 아재가 얼마나 강한지 꼭 2, 3일은 몸져 누워버린다고 하더라고. 원매 얼마나 강하면 그라고 몸져 누워본다고 하냐? 그게 가능한 일이요?
그게 나도 하도 궁금해서 한 번은 일부러 쌀 좀 빌리러 갔더만 나한테는 그 아재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 수가 없다야. 요즘 서방과의 거사도 통시원차나 무료함에 지쳐있던 춘심에게 덕자의 말은 춘심의 구미를 당기기에 충분하였고 그 다음날 몰래 흥섭의 집을 찾았는데 저기 흥섭 대감님 맞으실까요? 제가 쌀이 부족해서 찾아왔는디 대감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빌려주신다고 해서요. 거서거 제대로 찾아오기는 했구먼. 그려 내가 그래도 다른 악덕 양반들하고는 다르게 딱 이부이자만 받고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빌려주고는 있지. 아이고 대감님 제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쌀 2말만 빌려주시면 가을에 추수 끝나고 바로 갚겠습니다요. 허허, 어찌 이런 아름다운 처자가. 그런디 말이여 처자,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디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한테 쌀 2말에다가 이부이자까지 갚게 되면 내년 이맘때는 다시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기는 한디 당장에 쌀이 떨어져가 먹을 게 부족하니 다른 방법이 없구만요. 쌀을 빌렸다고 해서 꼭 쌀로 갚아야 되는 법은 없지. 내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구먼. 그래서 말인디 나도 즐겁고 자네도 쌀을 갚을 필요 없이 부담이 없어서 즐거운 그런 방법이 있는디 그건 어떤가?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 된다니께. 아이고 대감님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아저야 참말로 감사하저잉. 그렇게 흥섭은 춘심의 동의하에 작은 방으로 데려가 거사를 치르는데 덕자의 말대로 흥섭의 물건이 너무나 대단했던지라 춘심 역시 3일을 몸져 누웠다 겨우 다시 밭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 웜에 덕자 말이 사실이구만. 별 한번 보자고 호기심에 가보기는 했지만 별이 아니라 완전 저승 구경하는 줄 알았네. 아직도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오늘 밭일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 응? 저 사람은? 혹시 흥섭 대감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너는 누군데 나를 보고 희죽희죽 웃냐잉. 그것이 말이에요 마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말로 뭐한디. 그래도 너무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춘심은 마님께 대감님과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놈의 양반이 또 그 짓거리를 했다고야? 그런데 니는 시방 그런 짓을 하고도 나한테 뭘 물어본다 이 말이여. 아이고 마님 제가 제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제가 딱 한 번 경험해보고 3일이나 몸져 누웠는데 그런데 마님께서는 흥섭 대감님을 어떻게 감당하고 사시는지 그게 너무나 궁금합니다요. 그런 게 궁금하다니 참말로 너도 별난애기긴 하구만. 내가 처음 시집을 왔을 때는 서로 너무 어리고 우리 서방도 작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양반의 거시기가 커졌을 때에도 나 역시 자연스레 거기에 맞춰졌기에 또 문제가 없었고 말이여. 그래서 무슨 일이든 세상에는 순서라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나저나 이 양반이 전 마을에도 그래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그리 말했건만 아직도 그러고 다니네. 내 오늘은 진짜로 그냥은 안 넘어갈 거구만. 그렇게 춘심이는 마님이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증을 해결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흥섭이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만날 빈둥빈둥거리며 기생집만 들락달락하는 한량인데 엄매 흥섭씨 또 오셨구만요. 아이고, 향단아 잘 지내고 있었다냐. 오늘따라 더욱더 이뻐 보이는구마잉. 그란디 흥섭씨는 아직도 혼인을 안 하신대요. 하도 자주 오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정도 들었겠다. 집안도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미녀는 어떠십니까요? 아야 향단아. 나는 되도록 많은 여성들하고 즐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일 정도로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한 사람한테 매여 있는 게 가당키나 하겄냐잉. 우리 흥섭씨는 참 욕심도 많다니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 날 흥섭이 살고 있는 마을에 홍배라는 학식이 높은 선비가 서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왔는데 오메, 이 마을에서 처음 보는 분인디. 아, 며칠 전 여기에 서당을 만들어 볼까 해서 이 마을로 여기 집사람과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만요. 나도 그래도 글 공부에는 조금 관심이 있는데 가끔 서당에 한 번씩 들러도 되겠습니까요? 아이고,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친구가 없어서 많이 적적했는디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면야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매, 여태까지 기생이나 여러 여자들을 많이 봤는디 저 양반 부인은 단아한 게 참말로 참어구마잉. 옥선을 보고 한눈에 반한 흥섭의 머릿속에는 항상 옥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고 일부러 홍배가 서당에 있는 시간을 틈타서 홍배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옥선 씨라고 하셨지라잉? 아따, 내가 이런 말하기는 쪽각 거시기 한디 자태가 참말로 곱구마잉. 아, 흥섭씨 오셨어요? 죄송한데 지난번 방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낮 시간에는 항상 저희 남편분이 서당일로 자리를 비우시니 저녁 시간에 다시 방문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거시기 내가 홍배랑 친한 친구가 되었는디. 당연히 홍배가 이 시간에 없는 것을 알고 왔제잉. 그럼 저의 서방님이 아닌 저한테 볼 일이 있어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내가 말을 돌려서 하는 그런 성격이 못 되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잉. 거시기 홍배가 서당일이다 뭐다 해서 우리 옥선 씨를 잘 못 챙겨주는 것 같은디. 그러지 말고 나랑 찐하게 연애 한번 안 할란가? 아, 우리 옥선 씨도 뭔가 이 마을에서 재미 붙여야 할 게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제. 엄마야, 무슨 그런 남사스러운 말을 합니까? 우리 서방님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고 사랑을 하는디. 그런 서방님이 계시는 한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만요. 아니, 내 말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이제. 나만 바라봐 주시는 서방님이 있고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동안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니 얼른 돌아가시지요? 한마디만 더 하면 은장도를 꺼내는 수가 있습니다. 아, 알았네. 사람 참 딱딱하구만. 그런 옥선의 차가운 거절에도 흥섭은 머릿속에서 옥선이 떠나질 않았고 어떻게 하면 옥선과 재미를 볼 수 있을지 궁리한 끝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원매, 흥섭이 자네 이런 기생집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무리일 것 같은디 말이오. 아이고 이 친구야. 내가 여기 단골 중에 단골이라 돈은 신경 안 써도 된다네. 흥섭 씨 오셨나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번에는 친구분까지 같이 오셨나 보구만요. 아야 향단아. 여기 이 친구가 솔찬히 귀하신 분이니께 말이오. 앞으로 이 친구가 혼자라도 오거든. 주대는 내 앞으로 달아놔라잉. 아이고 흥섭이 자네지 진짜 그래도 괜찮단 말인가? 자네랑 나 사이 아닌가? 아 괜찮고 말고. 그나저나 여기 향단이가 외모가 나쁘지 않체잉. 원매, 내 저렇게 화려하게 고운 여성은 일평생 처음 보는디? 어찌 여성이 저리 고울 수가 있단가? 홍배와의 기생집 방문 이후 2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침에 향단이 흥섭이의 집으로 찾아왔는데 아따 향단아. 이번 달은 주대가 상당히 많이 나와버렸다잉. 2달 전쯤 같이 오셨던 홍배 씨가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오셨는데요. 요즘은 저한테 푹 빠졌는지 서당일을 마치자마자 해가 지기도 전부터 저를 찾으시지 뭡니까요? 그래잉. 요즘은 매일같이 기방에 온다 이 말이제. 그날 저녁 흥섭은 다시 홍배의 집을 찾았고 집에는 아니나 다를까 옥선이 혼자 있었는데 옥선 씨,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홍배가 있고 옥선 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동안에는 나랑 연애할 마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앞만 봐도 홍배가 없는 것 같은디 이번에도 은장도를 꺼내실 생각이실까요잉? 흥섭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옥선은 대답 대신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갑수는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흥섭이와 오랜만에 주막에서 한잔하고 있었다. 아이고 갑수, 내 들었구만. 자네가 이번에 드디어 장가를 든다고? 그렇게 이것저것 재고 장가를 가네 마네 그러더만 자네도 이제 가기는 하는구먼. 좋은 사람 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나보다는 우리 집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중에 골라내느라 힘들었습니다요. 하긴 자네 집안이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유지니께 돈만 보고 접근하는 처자들이 많았을 것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할 처자를 선택했는가? 그것이 말이에요. 어느 날 집에 가보니께는 아버지께서 미리 저랑 혼인할 만한 처자 3명을 딱 불러다 놓고 그네들한테 간단한 시험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50냥을 줄 테니께 어떻게 이 돈을 쓰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지 잘 궁리해 보시고 3일 후에 답을 가지고 오시오. 그렇게 3일의 시간이 지나고 갑수와 결혼하기로 한 여성들이 차례로 돌아왔는데 그래, 너는 그 50냥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저는 50냥으로 예쁜 옷과 속옷을 샀습니다. 응? 분명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돈을 쓰라고 말하였는데 너가 입을 옷을 사는 것이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냐? 갑수 씨께서 힘들게 바깥일을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집에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있으면서 밤에 놀이를 통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드리는 게 갑수 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를 치장하는 데 돈을 썼습니다. 아따, 네 말이 완전 일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잉.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은 비단으로 된 옷을 들고 왔는데 그래, 너는 그 50냥을 어디에다가 썼느냐? 저는 그 50냥을 갑수 씨의 비단옷을 사는데 사용했습니다요. 아무래도 남자가 바깥에서 큰일을 하는데 그래도 용모가 단정하고 깔끔해야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옷을 사는데 돈을 쓰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내가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있으면 일도 잘 풀리기는 하겠지.
그리고 마지막 여성은 동그러미를 하나 들고 갑수에게 찾아왔는데 그려 그러면 처자는 그 50냥을 어디에다가 썼단가? 아, 지는 갑수 씨한테 받은 50냥을 미천으로 해서 장사를 해가지고 70냥으로 불려왔구만요. 그것이 어째 나한테 그라고 도움이 된다는 거요? 갑수 씨가 바깥 일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을 건디. 제가 알뜰하게 살림을 잘하면 그런 어려운 때도 쉽게 넘길 수 있으니 갑수 씨한테 당연히 도움이 되지라. 그려 사람이 항상 잘 나가라는 법은 없제잉. 그러면 그 중에 당연히 마지막 돈을 불려온 여성하고 혼인을 하는 같구만 자네. 그려 암만 해도 알뜰살뜰하게 살림 잘하는 여자가 최고제. 잘 생각했네 갑수. 그래도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란께. 뭔 소리 하십니까, 흥섭이성님. 그 중에서 가장 가슴이 크고 이쁜 두 번째 여성하고 결혼했잖아. 여성이 자고로 가슴이 큰 게 최고 아니겠소. 후보들은 아버지가 어려니 잘 뽑아놨겠제라잉. 춘심이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윈 탓인지 특이하게도 훨씬 나이가 많고 여유 있는 사내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심이는 갑수의 집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춘심이라고 합니다. 일을 솔찬히 잘한다고 소개받아서 부르게 됐는디. 이렇게 젊고 예쁜 처자가 올 줄은 몰랐네.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 말을 놔도 되겠제? 아이고 물론이제라. 저 그럼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요? 자세한 것은 여기 봉섭이가 잘 알려줄 것이오. 아야 봉섭아. 완마야, 대감님이 여유가 넘쳐버리는 게 참말로 내 스타일이구마잉. 아이고 대감님, 부르셨습니까요? 여기 춘심이라고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니까 네가 잘 좀 알려주거라. 나는 외출 갔다 오마. 네, 알겠습니다. 춘심씨, 저는 봉섭이라고 합니다. 오메잉 봉섭이 오빠 잘 부탁드려요잉. 그란디지는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다른 집에서 하던 거랑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 해주시면 되고요. 일 다 마치면 편하게 쉬어도 됩니다요. 살짝 보니깐 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던데 원래는 누가 했었단가요? 원래 마님이 손수 다 하시던 일인데 얼마 전에 떠나셔서 내가 다 맡아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쪼까 고생해야 쓰겄소. 그란디 얼굴은 우째 빨개졌대요. 빨갛긴요.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한대요? 암튼 전 청소부터 하러 갈랍니다잉. 아니면 말제 왜 발끈하고 그라요. 겉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디 말 놓읍시다. 뭐 편하실 대로 하셔요잉. 아따, 저 앙콤한 것이 얼굴 삘간 거 보니께 설마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니요? 시간이 흘러 춘심이도 일에 적응할 때쯤 춘심이는 갑수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어떻게 하면 갑수의 마음을 얻을까 고민이 커져갔다. 그러던 어느 날 봉섭이 오빠 잠깐 할 얘기가 있는디 말이요. 뭔 애기? 너 혹시 할 말이라는 게? 사실 오래전부터 내가 마음에 둔 사람이 있는디 인자사 고백을 하려고. 고백이야. 이건 남자가 먼저 해야 쓴디. 그러긴 한디 암만 기다려도 안 하니께 말여. 아따, 쪼까 기다리지만은 무엇이 그리 급하다고 그래 보냐. 그려 나도 솔직히 니를 좋게 봤었단께. 그라제? 봉섭이 오빠도 나랑 대감님하고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제잉? 엥? 니 시방 갑수 대감님 말하는 거요? 아니 도대체가 니는 무엇이 아까워서 대감님이 좋다고 그러는 것이냐?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술같이 숙성된다는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마잉. 항상 여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좋다니께. 그런데 대감님은 나를 전혀 그런 쪽으로는 안 보는구만. 마님이 살아생전에 두 분이 금슬이 얼마나 좋았는디 니 같은 걸로 성에 차겄냐? 그래도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는디 한번 해볼티요? 응? 무슨 좋은 방법이 있단가? 일단 살아생전 마님 모습을 해야지. 머리부터 옷까지 특히 눈 아래 점까지 말이요. 대감님이 마님을 좋아했던 행동들 내가 다 알려줄란께. 니는 내 말대로만 하면 돼야. 대신 내가 말한 대로 꼭 따라 해야 된다잉. 하이고 대감님 마음만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오빠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단께. 그리고 다음날 춘심이는 정말로 살아생전의 마님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였고 갑수 역시도 평소와 다른 춘심이의 모습이 새롭게 다가왔는데 춘심아, 너 어째 오늘 못이 달라 보인다? 오늘은 좀 꾸며봤어라. 근데 그 눈 아래 점은 원래 있었냐? 이게 요즘 유행하는 화장법이란께요. 잘 어울립니까요? 너는 젊고 이뻐서 뭘 하든 잘 어울리지. 그래도 너무 예쁘게는 하지 마라. 엄한 것들이 꼬일까봐 걱정이네 걱정이요. 대감님 농담도 잘하십니다요. 그란디 저는 이미 맘에 둔 남자가 있는디요. 거 누군지 참말로 부럽구나. 내 조금만 젊었어도 아이고 아쉽구마잉. 아야 춘심아 나는 외출 갔다 올라니께 일은 쉬엄쉬엄 해라.
춘심은 갑수가 호감을 느낀 것에 대해 흥분해서 조금만 더 마님을 따라하면 갑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곧바로 봉섭을 찾았고 봉섭이 오빠, 진짜 그게 통하더라고잉. 내 말이 맞지? 대감님께서 완전히 껍벅 죽어불째잉. 생각보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조금만 젊었어도라는 말까지 했다니께? 인자 좀만 더 따라하면 확실히 대감님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께. 얼른 마님에 대해서 좀 더 알려줘봐잉. 알았다잉. 그러면 인자 물레방앗간으로 가자고잉. 뭐 엄매, 갑자기 물레방앗간은 우째 가자고 그런데? 살아생전 마님이 대감님 외출하실 때 나랑 하던 것을 그대로 알려줄라 그라제. 니 딱 기대하고 있어라잉. 내가 확실히 몸으로 알려줄라니깐. 봉섭은 반년 전 부인 춘심의 출산을 옆에서 본 이후부터 춘심과 거사를 치르는데 거부감이 들어 어떻게 하면 거사를 치르지 않고 잘 수 있을지 연일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시기 서방님, 우리가 거사를 안 치른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지는디. 아, 이제 첫째 나온 지 반년이나 되었겠다. 인자 슬슬 둘째도 봐야 하지 않겠소? 마누라, 자네 말이 맞기는 헌디 말이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김부자댁 일을 해서 그란가. 오늘은 힘이 하나도 없구만. 거서고 오늘은 내가 딱 쉬고 내일 완전 끝장을 보여줄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시다. 오늘 김부자댁 갔다가 오전 일만 하고 온 양반이 무슨 놈의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그라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거사를 치른 게 한 1년 가차이 된 것 같은디. 왜? 애 낳고 나니까 인자는 내가 여자로 안 보이고 막 남매같이 느껴진다 이것이요? 아, 이 사람아, 누가 일부러 안 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몸이 피곤해서 그런다니까. 나도 마구 하고 싶은 사람이요. 다 당신 생각해서 그랬더만. 그러고 김부자 그냥반이 얼마나 일을 심하게 시키는 줄 아는가? 한나절만 시켜도 아주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이 몸이 피곤하다 이 말이요. 내가 딱 내일 제대로 보여줄라니까 오늘은 잠이나 좀 잡시다. 말이라도 못하면. 다음 날 밤이 되고 어제 약속한 대로 춘심은 봉섭에게 다가오는데 서방님 거시기 어제 약속했듯이 오늘은 제대로 보여줄 거지요? 나는 벌써 씻고 준비 다 했다니까요. 그려. 어제 내가 약속을 딱 그렇게 했는게. 오늘은 내가 확실히 보여줘야지. 남아 이런 중천금 아닌가. 내가 잠깐만 뒷간 다녀와서 보여줄라니까. 거시기 분위기 좀 잡고 있어 보소. 그렇게 봉섭은 몰래 집을 나와서 옆집에 살고 있는 막역한 친구 덕삼의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갔다. 덕삼이 자네 자는가? 엄매, 봉섭이 아니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자네. 자네 늦은 밤에 미안한디 말이오. 내가 돌아가고 나서 조금만 있다가 우리 집에 와서 나 좀 찾아줄 수 있겠는가? 내가 자세한 것은 내일 낮에 주막에서 말해줄 테니까. 좀 부탁 좀 하세.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세. 아이고 하도 안 오니께 뒷간에 빠져버린 줄 알았소. 나도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지. 봉섭이 자네 있는가? 원매, 이것이 갑자기 무슨 소리대? 누가 이 시간에 나를 찾는가? 이것이 누구요? 나의 친구, 나의 이웃, 우리 덕삼이가 왔구마잉. 가까운데 살면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구만. 덕삼씨 이것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래요? 아, 재수씨 그것이요? 아, 이 사람아. 덕삼이가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나를 만나러 오는가? 그냥 길 가다가 생각나면 올 수도 있고 잠자다가도 생각나면 오는 게 이웃이고 친구제. 아니 그래도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그러제. 우리가 할 것도 있고. 어허, 거시기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는디 가만히 이렇게 세워둘 것이요? 얼른 술상이랑 안 봐오고 뭐한가 자네는. 아 지금 술상 차리러 가구만요. 간다니께요. 그렇게 봉섭은 그날도 거사를 치르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고 다음 날 덕삼에게 해명하기 위해 주막에서 덕삼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런 일이 있었구만. 웃지 말게 이 친구야. 진짜로 그때 알을 낳는 것을 보니께 그 이후부터는 자꾸 그것이 생각나서 밤일을 못하겠더라고. 자네는 벌써 애들이 3명이나 되는디 이런 적 없었는가? 이야기를 듣던 덕삼은 갑자기 술상 위에 떡을 쳐다보았고 떡이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더니 다시 떼면서 떡을 봉섭이에게 보여주었다. 이 친구야. 여자의 몸은 신기하게도 이 뜨끈한 떡하고 다를 게 없구먼. 여기 떡도 눌러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지만 손가락을 떼면 금세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듯이 자네 마누라 몸도 이제 반년이나 지났으면
이 떡처럼 다시 돌아와 있을 테니 걱정 말고 오늘 밤부터라도 밤일에 매진하세 그려. 원매, 그것이 참말이란가? 자네? 덕삼의 조언을 듣고 봉섭은 그날 이후부터 다시 부인과 거사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동네에서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옥선이는 오늘도 친구인 덕자와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옥선아, 너 춘자네 서방 이야기 들었냐잉? 응? 춘자라고 하면 작년에 병으로 간 춘자 말이여. 거기 서방이 춘자를 못 잊어가지고 아주 비오는 날만 되면 술에 취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였자녀. 그랬었제잉. 그 양반이 춘자가 살아있을 때부터 원체 춘자를 좋아하는 걸로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는께. 그란디 그 춘자네 서방한테 무슨 일이 생겨버렸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춘자를 아끼던 양반이 올 봄에 새 장가를 들어불었는디. 아니 춘자가 시집 오면서 가지고 왔던 금붙이랑 거시기 춘자가 제일 아끼던 비단 옷까지 싹 다 그새 여편네한테 쓰라고 줘버리더라고잉. 원마야? 그거 금붙이랑 옷이 그거 값이 상당히 나가는 것일 텐디 말이여. 그렇게 중내산에 연병을 하더만 춘자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랑이라는 게 이 1년을 못 가는구만 1년을. 그러고 보니께 니도 거시기 시집 올 때 폐물이랑 솔찬이 가지고 오지 않았냐? 여기서 내 얘기를 우째한데? 뭐 좀 가지고 오기는 했지 암만 해도. 그란디 말을 듣고 보니 궁금하기는 하는구만. 우리 집 서방도나 떠나면 딴 년한테 그 귀한 것을 다 줘불지 말이여. 그러제? 나도 춘자네의 서방 보니께 그게 궁금하더라고잉. 그렇게 옥선은 덕자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 떡춘이에게 물어보는데 마누라, 김 부자님 댁에 일 다녀왔는가잉? 거시기 서방님 만약에 말이여. 거시기 만약에 내가 당장 내년에라도 먼저 세상을 떠나불면 당신은 이 집에서 다른 처자랑 같이 살 것 같소? 아니면 나를 기리면서 그렇게 평생 혼자 살 것 같소? 옥선이 마누라, 내가 당신을 겁나게는 사랑하지만 말이오. 그래도 앞으로 내가 긴긴 세월을 살아야 하는디. 혼자서 집안일이랑 바깥일을 동시에 하는 것도 힘에 부치지 않겠소. 응, 그려잉. 뭐 암만 해도 남자가 나이 먹고 혼자 살면 집안 꼬라지도 말이 아니고 나도 그런 것을 바라는 시시콜콜한 여자는 아니여. 그란디 거시기 그렇게 되면 내가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금붙이는 어쩔 거요? 그것은 새로운 처자한테 줄 생각인가? 뭐 그 처자가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면 쓰라고 주거나 아니면 급전이 필요할 때 팔 수 있게 비상용으로 잘 놔둬야지. 그란디 그거 진짜 금 맞제? 이 양반이 피도 눈물도 없는 양반이구마잉. 그것이 내가 시집 간다고 우리 할매한테 받은 것인디 말이여. 그러면 거시기 내가 제일 아끼는 그 빨간색 비단옷 그것도 그 새로는 여편네한테 줄 생각인가? 에헤? 아니 그것은 괜찮여. 춘심이는 빨간색이 별로라고 하더라고. 무엇이라고라? 춘심이. 원매. 봉섭은 이 마을 저 마을 옮겨 다니는 보부상인데 하루는 처음 가보는 마을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산에서 길을 헤매게 되었다. 원마야, 이 근방에는 밤에 호랑이도 나온다고 했는데 까딱 잘못하면 영락없이 호랑이 밥이 되어불겠구만. 그런 생각을 하며 얼마나 걸었을까? 봉섭은 산속 민가에서 나오는 불빛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이고, 계십니까요?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부르십니까? 제가 거시기 강진으로 가는 길인데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요. 참말로 초면에 실례인지는 알고 있는디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사정이 딱하시기는 한데 이곳은 과부 혼자 살고 있는 집이라 죄송합니다. 강진이라면 이 집 앞길을 따라서 30리만 더 가면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부인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주변은 옛날부터 호랑이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 이 시간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나 들짐승한테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게 무섭습니다요. 원래는 남자는 절대로 들이지 않는 집인데 사정을 듣고 보니 어쩔 수 없구만요. 다만 과부 혼자 사는 집이라고 혹심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짐승 같은 사람이라면 들이지도 않았을 겁니다요. 원매, 내 이 은혜는 평생 안 잊을랍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봉섭은 작은 방을 안내받았고 피곤함에 자려고 몸을 뉘었지만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오히려 잠이 오지 않았는데 아따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오히려 잠이 안 오는구마잉. 그나저나 옆집 부인이 이런 곳에 혼자 사는 것 치고는 솔찬히 괜지먹게 생겼던디. 봉섭이는 점점 옆방에서 자고 있는 과부가 신경 쓰여 몰래 과부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향했는데
조그만 방문 틈으로 살펴보니 아니 글쎄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속옷 차림으로 이불을 꿰매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원매매 왜 하필 속옷을 입고 이불을 혹시 내가 올 줄 알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아니지 아니여. 아이고야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이다냐. 아무리 내가 일자무식에 배운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서도 한순간에 욕정 땜시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제잉. 저 부인이 말했듯이 짐승이 되면 안 된단께. 부인의 속옷 차림을 보고 이성을 잃을 뻔한 봉섭이었지만 간신히 참아내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정오쯤 되어서 다시 길을 나서는데 저는 진짜로 부인이 아니었으면 산속에서 딱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참말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요. 엠병 아나 소금이나 처먹어라. 오랜만에 남정네라 잔뜩 기대했는디 일하니까 머리 검은 놈들은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그러더만. 그 말이 참말이었구만 참말. 흥섭이는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한량처럼 보냈는데 그런 그에게도 덕선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아, 이놈의 여편네가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가? 서방은 아주 힘들게 한양에 과거 보러 다녀왔구만. 집에 오니께 아주 집 비워놓고 좋은 세상 나셨지. 마을 김부자댁 밭 좀 매다주고 조금 늦었구만요. 오늘 오시는 날인 줄 알고 그래도 평소보다 오늘은 좀 더 일찍 마치고 왔구만요. 아, 이 여편네가 말이여. 서방이 딱 과거 시험을 보고 왔으면 방에 들어오자마자 아이고 스방님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백숙이라도 딱 차려놔야 할 거 아니요? 그래야 내가 또 기운을 차려서 내년에 과거 시험을 다시 볼 거 아닌가. 내년에 시험을 다시 보신다고 하시면은 서방님 제가 시집온 이후로 이런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렸는데 과거 준비를 10년째 해서 아무 성과가 없으셨으면 이제는 슬슬 일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쩔까요잉? 거시기 저희도 슬슬 자식도 만들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어디 저 무식한 여편네가 감히 서방이 하는 일에 함부로 말을 붙이고 앉아있는겨? 여태까지는 내가 연습으로 과거를 본 거고 이제 딱 내년에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뒤 멍청한 여편네가 다된 밥에 코를 빠뜨리는구만. 하이고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괜한 말을. 참말로 지송한께 거시기 잊어버리시고 이따 저녁에 백숙도 할 테니까 화 좀 푸시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은. 흥섭은 저녁에 덕선이 해주는 백숙을 먹고 오랜만에 힘이 났는지 밤중에 덕선과 함께 한참을 거사를 치르고 있었는데 원매 이것이 뭔 소리대? 원매. 암만 해도 가만 보니 우리 집 부엌에 쌀도둑이 들었나 보구만요. 뭐시야? 도둑이라고? 도둑이라는 말을 듣고 흥섭이는 거시기가 쪼그라질 정도로 겁에 질려 방 한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덕선이 갑자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오랜만에 하니께 참말로 좋구마이. 마누라 지금 뭐한가? 이것이 참말로 끝내주네. 덕선은 잠시 혼잣말을 하고 나서 흥섭이를 두고 부엌으로 가더니 도둑이야 도둑. 도둑은 갔는가 마누라? 쌀이랑 다 놔두고 혼비백산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제 걱정 마소. 아, 이 사람아. 그렇게 빨리 쫓아낼 수 있으면 빨리 쫓아내지. 뭐언디 시간을 끄는가 시간을. 쌀도둑이 자기 자루에다가 쌀을 두어 바가지만 담았을 때는 자루가 가벼우니까 들고 도망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서도 쌀을 많이 담아 쌀자루가 무거워지면 그것을 들고 못 도망가니 쌀을 한참 담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벌었다니까요. 원매, 여태껏 내가 당신을 배운 것 없다고 무시만 하고 살았는디 진짜로 현명한 사람은 당신이었구만. 당신. 부인 내가 참말로 잘못했어야. 거시기 내일부터라도 당장 헛공부 때려치우고 당신하고 같이 일하면서 살아야 쓰겄소. 그 뒤로 흥섭이는 다시는 부인을 무시하지 않고 평생 공경하며 살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춘자라는 한 과부가 있었다. 오랜 과부 생활에 그녀에게도 흥섭이라는 몰래 만나는 호라비가 있었는데 역시 낮에 일하다가 참 먹고 물레방앗간에서 잠깐 거사를 치르는 것만큼 재미난 일도 없구만 그려. 춘자 어때요? 자네도 좋았는가? 흥섭씨, 거시기 오늘도 참말로 좋기는 했는데 말이여. 내가 흥섭씨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주변 눈치가 참 많이 보이는구먼. 아니 나도 호래비 신세고 자네도 과부가 된 지 10수년이 되었는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게 어딨는가? 홀로 된 남녀가 이렇게 만나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거시기 혹시 소문이라도 남은
우리 덕팔이 귀에라도 들어갈까 내 그것이 걱정이구먼. 덕팔이 그놈도 이미 장성해가지고 당장 내일 모레 혼인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인디. 그러지 말고 춘자씨, 거시기 나랑 인자 안 합칠란가? 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도 몇십 년을 살 텐디 서로 알콩달콩 살아봐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지. 안 그래도 요즘 내 당신하고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가면서 그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닌디. 그러면 일단 덕팔이를 내가 한번 설득해볼라요. 그렇게 춘자는 다음날 아침 덕팔이를 불렀는데 어머니, 거시기 아침부터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아, 인자 나도 과부된 지 10년이 넘어가는디. 슬슬 다시 재혼을 하려고 하는디 말이요. 너 마을에 흥섭이 아재 알제? 그 아재랑 합칠까 생각하는디 덕팔이 니는 어떻게 생각하냐잉? 원매, 어머니 그것이 갑자기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대요? 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혼인한 후에 쭉 모시고 살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재산이 없어서 밥을 굶을 그런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닌디 굳이 재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요? 제가 혼인한 이후에도 책임지고 모실라니께 그런 걱정하덜덜 마셔요. 아야 덕팔아, 여덕팔이. 내가 여시 집안에 시집을 와서 여시 가문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내가 자식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것이기 하지만 여시 한자가 그러하듯 윗입보다 아랫입이 더 큰 것처럼 나도 윗입만 채워봐야 계속 아랫입이 허기지다고 재촉하니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아랫입도 채우고 살아야겠다 이 말이여 내 말이? 춘자가 그리 말하니 덕팔은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릴 명분이 없어 흥섭 아재와의 재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